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는 박사입니다. 오늘 삼국지에 나오는 그 이현 장군과 항충 장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은 중국 후원 말과 삼국시대 초관의 장군으로서 자는 인장이라고 합니다. 영맹이 뛰어난 한족을 진수하고 제갈량의 북벌에 참여에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오만함이 지나쳐 다른 장소들과 불화하였습니다. 제갈량 사후 해군 지시를 어기고 내군을 일으켜 나라에게 참수당했습니다. 형주 의영군 사람입니다. 이후가 역주를 공략할 때 부전으로서 총괄하여 공을 세우고 아들 아문 장군이 되었습니다. 219년 그는 24년 유배가 한중왕을 지칭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비가 한중을 진수하게 될 것이라 예상했고 장비 역시 내심 자신했는데 이번은 이윤을 뒤는 정문경 한중 뜻에 앉혀 모두 놀라게 하였습니다. 증을 어찌 해내겠냐는 여비 물음에 저자가 천하를 들어 쳐들어온다는 대항을 위해 막을 것이고 그 이하 장수가 10만 명으로 쳐들어온다면 대항을 위해 삼켜버릴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221년 장모 언년 유비가 황제에 오르면서 연도 진목장부로 올랐다. 223년 근흥 언년 유선이 즉위하였다. 도정후에 봉화해줬다. 227년 제갈량이 한중에서 북벌을 점령하면서 이현을 독점으로 삼고 승상 삼화겸 양주 지사에 임명하였다. 양주 자사에 임명하였다. 이현이 이반하기를 장안을 수비하고 있는 항우문은 겁이 많고 뭐뭐합니다. 제게 정예명 5천 10명을 운반한 인절 5천 더 10,000명을 치면 곧장 포정의 동쪽으로 나가 좌우곡을 타고 열흘도 안 되어 장안에 다다르겠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다면 항우문은 배를 타고 도주하여 의사와 경조 퇴소만이 남을 것입니다. 광문이 식량고 달아난 사람들이 곡식이라면 조달한 데에는 충분합니다. 유건이 집합하는데 20여일이 걸릴 테니 그 사이에 공개서 야곡을 통해 오시면 틀림없이 동간에서 적을 맞을 수 있습니다. 즉 일거에 함량의 서쪽을 평정하게 될 것이라고 진언을 하였다. 이때 매우 위태로운 계기였기에 제갈량은 채택하지 않았다. 이런 일을 제갈량을 겁장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능력이 온전히 쓰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하였다. 230년 강족에 있는 남한군으로 오이와 함께 들어가 위나라 후장군 비호 공주조사 국회를 양계에서 대포하였다. 이 공으로 신군 정군사 정서대장군 가제를 받고 남정후에 봉해졌다. 231년 제갈량이 다시 북발해 사방이와 대치하였다. 5월 3월 걸어온 산마이를 고상 5번과 같이 맞서서 크게 무찔렀다. 234년 제갈량과 마지막 북발에는 오정원 전대에서 이현이 삼복을 맡았다. 어느 날 머리 위에서 뿔이 나는 꿈을 꿨다. 조직이 기린 전설의 동물은 뿔이 있어도 사냥하지 않는 것처럼 싸우지 않고도 제게 격파된다는 존재입니다 라고 해명해줬다. 사실은 거짓말을 한 것이다. 물각을 파자하면 칼을 쓴다는 뜻이다. 머리에서 칼을 쓴다는 것은 흉에도 너무 흉하다고 했다. 가을 이득에 계신 제갈량은 장사 양의 사마비의 호군 강렬을 불러 자신이 죽은 뒤에 철수를 명하며 이해를 최후민을 강렬은 그 다음으로 담당하되 혹시 이현이 따르지 않더라도 바로 출발하라고 했다. 제갈량의 생명은 갈바람에 꺼지고 양이는 이군 몰래 퇴각 준비를 하였다. 비거대로 이현이 의사를 하기를 바라고 했다. 이현이 말하기를 승상은 민명을 달리했어도 나는 건재하다. 승상의 관을 들고 돌아가 장사를 지르고 나는 군대를 통솔했지. 적을 상대하겠어. 한 사람이 죽었다고.
어찌 대업을 그만두겠는가. 또 이연이 어떤 사람인데 양이가 정하는 대로 뒤나 지키겠는가 라고 말하였다. 그러고는 남은 무대를 지정해 비위에게도 연명을 시켰다. 비위는 양이는 군사에서 드는 문관이나 거스르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이 가서 잘 설명했다고 핑계를 대고 빠져나왔다. 이인이 뒤늦게 쫓아가 집에 놓쳤다. 적군에게 칼을 겨누고 양이 등은 제갈량이 남긴 계획에 따라서 출근하려고 하였다. 이를 한 이에는 대노에 자신의 병사들이 이끌고 연전 남쪽으로 내려가 태가군이 이양한 잔대에 불을 질렀다. 이현 그리고 타지에 거렸던 양이는 서로가 반역을 했다고 표를 올렸다. 시중 통령과 유부장사 장관은 이현을 믿기 없다고 유선에게 한 목소리로 말했다. 양이 등은 밤낮 서로 쉬지 않고 나무를 베며 산을 헤쳐 겨우 이현에게 닿았다. 이현은 포야도의 남쪽 구인 포국을 들어맞고 태가군을 공격하였다. 태가군 산대에서 있던 원평이 승상의 시신이 식지도 않을 것으로 너희들이 감히 어떻게 이르느냐고 호통을 쳤다. 이현의 정병들은 잘못이 이현에게 있음을 알고 도망쳤다. 이현은 자식들과 한중으로 덮였지만 뒤쫓아온 마대에게 참수당하고 그 머리가 양이에게 벌어졌다. 양이는 이를 짓밟으며 천박한 놈아 또 악한 짓을 저지를 수 있겠느냐며 하였다. 결국 남은 요원은 없었으며 삼적이 멸해졌다. 사주를 잘 양성하고 용맹의 남자를 하으나 그것만하고 금방져서 사람들일 것 같다. 232년 거기 장군 이영관이 브라타에서 술을 먹고 호언을 했다가 성도로 정근되기도 했다. 특히 양이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서 서로 물과 불처럼 다투었다. 어쩌다 이해는 칼을 빼들기도 했고 양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났다. 그런들 사이에 비가 끼어들어 정제하고 하였다. 제갈량이 양의 제주와 유엔의 영역을 모두 아껴 사막하는 한쪽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리고 제갈량 사후 유엔이 양의 위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해를 입었다. 성권은 양의 이해를 싸잡아 목동이나 하는 소인배들이 한척해나마 당장 도움이 납시고 제국을 맡아 그 권세가 가볍지 않으니 제갈량이 사라진다면 반드시 나라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이는 이해는 그 시야에서 얼음 속에서도 명을 받고 나아가 적을 물리치며 국경을 지켰다. 그러나 협력하기도 하업하지도 않았다. 의리를 저버리고 난을 일으켰다. 처음에 아낌을 받았을지라도 결국은 명을 받았으니 참으로 그의 성품 탓이라고 말을 남겼다. 삼국지 정술 쓴 진술은 이현은 영지와 지락으로 인해 임명됐다. 유봉, 팽령, 요립, 이연, 양이는 빠짐없이 중요한 대우를 받았다. 다만 그들이 짓거동과 당시의 예법을 살피건대 행한 일을 행한 것은 자기 자신들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평하였다. 삼국지 연의에서는 형제옥교표회에 있었는데 그 후계자 유정이 저들에게 항복하려고 하였다. 이 연은 반발하여 문맹과 크게 싸우는 후 장사태수 한예에게로 도망갔다. 유비의 전대에서 돌아온 함충이 건물을 살려줬다는 이유로 영모를 깬다며 한연이 함충을 죽이려고 하였다. 이에 분노한 이연이 한연을 베어 죽여 유백에 기술을 하였다. 이때 제갈량은 유백의 이연은 방골의 상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모시던 권세를 죽이고 저기 왔으니 종료하지 말라고 하여 진언하였다. 그러나 유백은 이연을 받아들였다. 이후 성공이 조국 사실에게 이연을 명령하긴 하나 방골의 상이다. 그에 반드시 큰 일을 저지를 것이라고 했다. 이런 방골상을 강조하는 것은 이연이 오만하고 남들이 기피하는 성격을 보임과 동시에 혼란을 발언에 대한 복선이나 함충은
220년 중국 후왕과 초건의 군인으로서 유비효의 장군이다. 자는 한승이며 청나라에서 후장군 정서대장군에 올랐다. 5대장군 중에 하나다. 형제 남양군 사람이다. 형제목 유표가 그를 중당장으로 삼아 유방과 함께 유엔을 수비하게 하였다. 저조가 형제를 점령하자 유비스럽게 비장군 집을 퇴행하게 하니 예전 인매청산의 장사 태수 한여에게 서가게 됐다. 유비가 남쪽으로 여력군을 청정하자 황충이 마침내 몸을 맡기로 하고는 그를 세행의 처우로 들어갔다. 가맹에서 임무를 받아 군대를 들고 헐려 유장을 공격하니 황충은 연합장서에서 적진에 올라 한답시켰고 용야후 부sem이 상군이 으뜸했다. 입주가 팽정된 뒤 돌고장군에 임명됐다. 그는 24년 서기 219년 정군선에서 하위원을 공격했다. 하위원의 군대는 매우 경계하여서 황충은 적의 예방을 꺾고 어김없이 전쟁의 사주를 경계하여 진가복선을 하늘을 올리고 함성을 골짜기로 뛰어들었다. 한번 싸움으로 하여 크게 못지로 죽여버렸다. 정서장군으로 올랐다. 이에 유비가 한정강에 대해 황충을 후장군을 임명하려 하였다. 자가령이 유비를 설득하였다. 유비는 관우를 직접 다루겠다고 하고는 관우 연과 더불어 나라한 지혜도 관내의 자기를 냈다. 실제로도 관우는 황충이 후장군이 되자 불평하였다. 유비는 하위를 사살한 일을 성명하며 관우를 설득하였다. 이 때문에 죽었다. 10월 강화라고 하였다. 아들 황선은 일찍 죽었고 후사가 없었다. 관우가 장사를 공략할 때 그가 대적하였다. 말인 공무원 그때 황충의 말이 부상을 입고 그가 낙마했다. 하지만 관우는 어디까지나 정당하게 승부하기로 마음먹고 그 헐을 지르려 하지 않고 살려줬다. 말이 다시 올라타라. 황충을 도와줬다. 이것에 대해서 황충은 감복하였다. 태수 한에게 벽발을 들기는 할솜씨로 관우를 싸워 죽이라는 약을 받았다. 그러나 황충은 권해하였다. 결국 다음 대결에서 그의 장긴 할로 장하 관우의 토금만 쏘아 감았다. 그 결국 황충은 명령이 이완철 한연에게 직보되어 최양대를 이겨냈다. 그러나 동료 이현이 장사의 공시를 취향하는 것은 당치 않으며 오히려 태수의 합정이야말로 그 죄를 모래한다고 민족을 선도하였다. 이현은 한연을 죽이고 관에게 항복의 성문을 열어줬다. 황충은 최영을 면하였다. 그 후 황충은 죽은 한연에게 대한 충성을 지키 병을 핑계로 누구와도 만나지 않고 있었다. 유비가 직접 찾아가 앞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유비의 족공약을 수행했을 때도 이현이 공을 세월하고 몰래 빠져나간 결국 도리어 위기에 빠졌다. 아버지 동지에 빠지는 상황을 미리 황충은 막았다. 또 한영 쟁탈전에서 같은 노이장으로 불려나간 마음과 함께 하려고 했다. 222년 이릉전에서 황충은 유비가 너니 나서봤자 소용없다 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듣고 본게 적을 권세에도 불구하고 원나라 진지로 그 공격에 사적을 죽이고 반장과 힘겹게 싸웠다. 그리고 주위에서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 무모하게 적진 깊숙이 침입에 들어가다 마청의 화살을 맞아 부상을 입었다. 유비는 내가 그런 서운한 말을 해서 그대가 이런 일을 겪고 말았다며 사죄했다. 황충은 유비가 지켜보는 가운데 75세의 나이로 숨졌다. 이상 초간의 명장 황충 장군과 이현 장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한시 부장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